저는 28살에 결혼해서 35년을 남편 최동국과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하고 저는 동네 약국에서 보조약사로 일했죠. 우리는 아들 둘을 키웠고 모두 잘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어요. 큰아들은 부산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고 해요. 저는 그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같이 가지 않았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큰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소용없었죠. 그렇게 35년을 함께한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현실을 깨닫곤 했죠. 밤에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요. 가끔은 부엌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준비하다가 문득 깨닫고 울기도 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서 혼자 지내시기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큰아들이 몇 번이나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독립성이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아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난 괜찮아. 여기 친구들도 있고 약국 일도 있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렇게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면서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약국 일을 계속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렸고요.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어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일 눈물로 시작하지는 않게 되었죠. 그때 친구 정미경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영수가 이번에 우리 동창회 나갈 거지. 40주년 기념으로 크게 한대. 안 나오면 내가 직접 끌고 갈 거야.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남편 이야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미경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가기로 했죠. 동창회는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도 있었죠. 모두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학창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영수가, 너 정말 안 변했다. 그러게 여전히 예쁘네. 과한 칭찬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요. 김영숙 맞지? 돌아보니 이한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죠. 40년 전 3년간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죠. 이한수 씨?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여전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잘 지냈어? 얼마 전에 소식 들었어. 남편 일. 정말 유감이야.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위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한수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그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3년 전에 은퇴했다고 해요. 그리고 6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요. 슬아의 딸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도 혼자 산지 좀 되었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더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창회 내내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카페에 가서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갔죠. 고등학교 때 사실 영숙이 좋아했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어요. 40년이 지난 고백이라니. 정말요? 그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용기가 없었지. 넌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잖아. 나 같은 평범한 애가 좋아한다고 하면 웃을까봐. 우리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이상하게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대화가 술술 이어졌죠.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우리 다시 만나볼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64세의 나이에 첫사랑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다니 꿈만 같았죠. 그래요. 만나봐요. 그렇게 우리의 황혼 데이트가 시작되었어요. 한수 씨와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니 정말요? 와,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의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이어서 안심이 됐어요. 남편을 배신한다는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을 응원해 주었어요. 한수 씨와의 데이트는 정말 행복했어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편안한 감정이었죠.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식사를 하곤 했어요. 영수가 내가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특별해.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이야. 과장이 심하시네요. 그래도 고마워요. 한수 씨는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가끔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특히 파스타를 정말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은 부엌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한수 씨와는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도 즐거웠죠. 6개월쯤 지났을 때 한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영수가 우리 함께 살아볼까?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고민했지만 같이 살아보기로 결정했어요. 각자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큰아들 내외가 제 결정을 축하해 주었고 한수 씨의 딸도 화상통화로 응원해 주었어요. 함께 사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덜 외로우실 테니까요. 한수 씨의 딸 수연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느낌이 정말 따뜻했죠. 저는 제 집을 그대로 두고 한수 씨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의 집은 깔끔하고 넓었지만 곳곳에 제 손길이 필요해 보였어요. 커튼도 바꾸고 작은 화분들도 들여놓고 조금씩 우리 둘의 공간으로 만들어갔죠. 내가 있으니까 이 집이 정말 집 같아졌어. 한수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이 소중했죠.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두 번째 봄을 함께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산지 7개월쯤 되었을 때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수 씨가 가끔 이유 없이 외출을 하곤 했거든요. 잠깐 나갔다 올게.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나기로 했어. 오늘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늦을 것 같아.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외출 빈도가 늘어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재정 문제였어요. 한수 씨는 꽤 여유로운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가끔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매달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수 씨, 이 출금 내역은 뭐예요? 매달 300만 원씩. 아, 그건 어머니 요양원비야. 내가 말했었나?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 그 설명에 의심은 잠시 사그라들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미처 못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끔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는 대화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번 달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다음 달에 꼭 정리해 줄게. 아니, 정말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도대체 누구와 그런 대화를 하는 걸까? 한수 씨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의심하는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결정적인 날은 함께 산지 9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빨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수 씨의 재킷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거든요. 행운 카지노라는 곳의 영수증이었어요. 금액도 상당했죠. 100만 원이 넘었어요. 카지노? 한수 씨가 도박을 한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알아온 한수 씨는 책임감 있고 진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도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수 씨가 외출했을 때 그의 서재를 살펴봤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라 조금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상한 점을 확인해야 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러 장의 대출 서류를 발견했어요. 은행 대출, 카드론, 심지어 사채 차용증까지. 금액을 모두 합치니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최근 1-2년 사이에 발생한 빚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지? 한수 씨에게 도박 문제가 있는 걸까?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걸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정말 어머니 요양원비였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한수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문이 열리고 한수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오늘 일찍 왔네. 저녁 준비 중이야. 응,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났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한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이게 뭐예요? 재킷에서 찾은 카지노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한수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디서?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봤어요. 대출 서류들도 꺼내 보였어요. 한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떨구었죠. 말하려고 했어. 적절한 때를 찾고 있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 대출들은 다 뭐고? 도박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6년 전 아내가 암으로 떠나고 나서 시작됐어. 처음에는 친구 따라 호기심으로 갔던 건데. 점점 통제가 안 되더라고. 한수 씨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아내 사별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심리 때문에 점점 판돈이 커졌다고 해요. 지금 빚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부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숨이 막혔어요. 8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겼어요? 말하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내가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영수가 널 다시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이런 추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한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계시다는 어머니는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건 사실이야. 어머니는 정말 요양원에 계셔. 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다 요양원비만은 아니었어. 일부는 빚 갚는 데 쓰였어. 그동안 자주 외출한 것도. 대부분은 도박 때문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그날 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아직 팔지 않고 남겨두었던 제 집이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수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런 큰 문제를 숨겼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수 씨가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영수가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야기라도 하자. 문자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 막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무너지다니. 아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 완전 신용불량자네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절대 다시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도박 중독은 병이라고 하더라.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병이라도 너무 위험해요. 그 빚 때문에 어머니까지 피해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까지 다 날릴 수 있다고요.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수 씨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가 정말 아픈 거라면 내가 외면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영수가 한수가 많이 괴로워하더라. 정말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미경아, 넌 알고 있었어? 한수 씨가 도박한다는 거. 알긴 했어.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노력하고 있었거든. 너 만나고 나서 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 그래도 그런 큰 문제를 숨기다니.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다시 만나볼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 한수는 정말 널 사랑해.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도박 중독 치료센터도 다니고 있대. 미경이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한수 씨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 해도 8천만 원이라는 빚은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더 생각한 끝에 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한수 씨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수염도 길어 보였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해. 한수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도 도박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떠난 후로 한 번도 안 갔어. 그리고 사실은 널 만나기 3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어. 도박 중독 상담도 받고 자조 모임도 나가고. 그런데도 카지노에 갔잖아요. 영수증 봤어요. 그게 딱 한 번 재발했어.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가끔 그래.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안 갔어. 맹세할 수 있어. 한수 씨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6년 전 아내를 잃고 우울증에 빠졌고 그때 친구 소개로 도박을 시작했대요.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점점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큰 돈을 잃고 그걸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고 악순환이 계속됐대요. 그런데 왜 치료받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빚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두려웠어. 내가 날 버릴까봐. 그리고 빚은 내가 해결할 생각이었어. 퇴직금 일부와 아파트 담보대출로 일부는 갚았고 나머지는 조금씩 갚아나갈 계획이었어. 한수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숨겼다는 사실이 쉽게 용서되지는 않았죠. 한수 씨,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이해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수 씨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헤어져야 할까?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도박 중독은 정말 치료가 될까? 내가 옆에 있어주면 한수 씨가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어요. 만약 한수 씨가 다시 도박을 한다면, 그 빚이 더 커진다면, 나까지 경제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중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중독에 관한 내용이었죠. 거기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독은 병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가 변화한 상태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지지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수 씨의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병이라는 거. 그리고 지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 우연히 도박 중독 가족 모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발견했어요. 중독자의 가족들이 모여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모임이었죠. 용기를 내어 참석해 보기로 했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어요. 남편의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아내들, 아버지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독자 혼자서는 힘들어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죠. 동시에 단호한 경계선도 필요합니다. 한 상담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수 씨를 그냥 버리는 것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균형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리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수 씨, 제가 결정했어요. 한수 씨의 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을게, 영수가. 첫째,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전문가의 상담과 자조 모임 둘 다요. 둘째, 모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통장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걸요. 셋째, 도박 장소에 절대 가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가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분간 따로 살아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 나가요. 한수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받아들일게. 정말 고마워, 영수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볼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2번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한수 씨는 정말 열심히 치료에 임했어요. 매주 2번 상담사를 만나고 주말에는 도박 중독 자조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재정 상황을 저에게 공개했죠. 이게 내 통장이야. 비밀번호도 알려줄게. 언제든 확인해도 돼. 처음에는 그런 방식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감시자가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수 씨가 한 번 재발했거든요. 오랜 친구의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도박장을 찾게 된 거였죠. 다행히 많은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 멈췄고 정직하게 저에게 고백했어요. 영수가 어제 도박장에 갔어. 50만 원을 잃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더 큰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 그만뒀어.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의 솔직함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예전처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해준 것이 중요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한 번 더 있으면 정말 끝이에요.
알아. 내가 더 노력할게. 그 후로 한수 씨는 더 열심히 치료에 임했어요. 스트레스 관리법도 배우고 도박 충동이 생길 때 대처하는 방법도 익혔죠. 저도 가족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한수 씨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색이 좋아졌고 눈빛도 맑아졌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영수가 내가 180일 동안 도박을 안 했어. 아직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한수 씨는 도박 충동이 생길 때마다 대체 활동을 했대요.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때로는 저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야. 저도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중독에 대해 공부했고 관계에서의 경계선 설정하는 법도 배웠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중요한 대화를 나눴어요. 영수가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살아볼까?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1년 동안 한수 씨의 진정한 변화를 지켜봤으니까요. 그래요. 한번 시작해봐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약속은 지켜야 해요. 물론이야. 내가 있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어. 이번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함께 구했어요. 둘 다의 집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빚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갔어요. 한수 씨가 가지고 있던 소형 아파트를 팔아 대부분의 빚을 갚았고 남은 금액은 매달 조금씩 상환하기로 했어요. 제 재산은 따로 보관하되 생활비는 함께 부담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수 씨는 여전히 자조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도박 충동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영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너를 다시 만난 거야. 그리고 가장 큰 시련도 너와 함께 했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저도 행복해요, 한수 씨.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함께 겪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아들 내외와 한수 씨 딸이 함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한 가족처럼 편안해졌죠.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처음에는 첫사랑의 재회라는 달콤한 이야기였다가 갑자기 도박 중독이라는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았죠. 하지만 결국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각자의 상황과 결정에 달려 있죠. 저희 경우는 다행히 한수 씨가 정말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저 역시 그를 떠나지 않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것도 중요했죠. 중독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치료와 강한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비밀이나 상처를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 과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모든 선택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때로는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사랑이 있답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이한수였어요.
감사합니다.